지난밤 맥북 프로 출시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가성비 노트북으로 나온 맥북 프로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점검,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600만원이 가성비라니 성실한 청년이 안 됐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0만원은 가성비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M1 Max는 2020년도 말에 구매한 구형 맥북입니다. M1 Max를 탑재하고 있죠. M1 Max를 탑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 메모리의 대역폭이 무려 409GBps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웬만한 인공지능 서버에서도 이 정도의 대역폭을 갖추고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곳은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대단한 대역폭이에요. 이번에 M4 맥북 프로 시리즈 들이 탑재하고 나오는 램의 대역폭은 무려 500GBps의 대역폭을 가지고서 나온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또 단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0.5TBps라는 단위를 들고 나왔는데 굉장히 대단한 성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4 맥스 칩 기준으로 봤을 때 M1 맥스 칩 대비 무려 총합 3배나 되는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성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M1 맥스 칩이 처음 나왔을 때 471만원이었어요. 생각보다 매우 비싼 금액으로 나왔었는데 대응되는 현재의 M4 맥스 칩의 가격은 599만원이라는 겁니다. 고작 13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471만원짜리가 3배 좋아졌다 그러면은 뭐 1200만원 돼야 되는데 12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잖아. 절반값이면 가성비지 뭐.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아우성이 들리니까 뻘소리는 좀 그만하고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M4 칩은 14인치부터 나오게 되는데 14인치의 가장 저렴한 모델은 대충 240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M4 깡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가 사용하기에는 좀 아쉬운 수준인 것이고 일반적으로 학생들보다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셔서 개인이 그냥 개인용 작업 가볍게 하실 만한 분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작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수주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따로 사무실이 필요하고 모니터가 필요한 그런 좀 값비싼 제품을 사는 것보다는 모니터와 맥북 그리고 워크스테이션급으로 고성능의 스펙이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정을 좀 피해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함정 카드는 바로 M4 고스펙 옵션을 붙인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14인치에서 맥스 칩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면 화면이 너무 작고 포터블한 거를 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픽 작업, 어쨌든 영상 작업 등을 하게 될 텐데 14인치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노안이 오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거북목도 올 수 있고 물리적인 손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14인치를 가지고서 좀 프로의 작업들을 할 생각은 접어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16인치 깡통을 사셔서 369만원짜리 깡통을 사셔서 전문적인 작업을 슬슬 시작하시면 좋을 텐데 이 369만원도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16인치 M 프로 모델부터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M4 맥스를 구매를 하셔서 519만원부터 시작하는 맥스 칩이 탑재된 16인치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3D 작업, 이미지 작업, AI 그래픽 작업 등등을 다 소화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부분들을 타겟을 잡아서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가볍게 작업하실 분들은 M4 기본형 그리고 나는 정말 제대로 된 프로페셔널 작업을 하면서 디지털 유목민처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512만원부터 시작하는 M4 맥스 칩부터 시작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나는 취미용으로 맥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기본 맥북 에어 이런 것들은 좀 안 땡기고 맥북 프로로 가가지고 제대로 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걸 갖출 거야. 그분들께는 절대 가성비 제품이 아니에요. 프로들에게만 가성비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요 스펙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죠. 괄목할 만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램이 128G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프로씬에서 사용을 해보니까 32GB 램은 너무 부족한 용량이 되고요. 64GB 램도 이제는 좀 부족한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제대로 하실 거라면 반드시 128GB 램을 탑재한 상태로 출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애프터 이펙트, 시네마 4D, 다빈치 리졸브 뭐 이런 것들을 별다른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안 그러면 조금 아쉬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 64GB 램 그리고 최대 128GB 램까지 염두에 두시고 제품을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썬더볼트 5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외장 디스크를 연결을 했을 때도 데이터를 주고받는 전송률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거든요. 내부 스토리지를 과도하게 늘릴 필요도 없고 외장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서 이 맥북 안에서 정말 고단위의 작업, 정말 고화질의 영상들을 편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프로씬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맥북 프로가 반드시 갖춰야 할 나의 하드웨어적 스펙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으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리고 하나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 뭐하러 8TB까지 내부 SSD를 장착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마련해놨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8TB로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맥북 한 대 값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8TB까지 늘릴 필요는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리고요. 정말 8TB의 스토리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딱 한 분야의 분들이 계십니다. 대규모 예능, 극장에 걸어도 될 만큼의 고화질의 예능을 찍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지컬백, 흑백 요리사 이런 거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8TB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줄 아십니까? 4K 영상 소스만 거의 100에서 200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타임라인에 놓고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고사양의 IO가 필요하게 됩니다. 맥북 아니면 처리가 정말 어려운, 정말 대규모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수억 원대에 달하는 그런 어떤 서버 시설과 워크스테이션을 갖춰야지만 편집이 가능한 그런 규모의 제작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맥북이 그 정도는 이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하드웨어를 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초당 500GB의 대역폭을 가지고 있는 램만 보더라도 그 정도의 작업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점검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제 컨텐츠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곰빠!